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2단원 동아시아 세계 성립과 변화 관련된 9개 시험 6구 수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원은 좀 짧았는데요. 2단원부터는 내용량이 좀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한 강의에다 다 찍을 거고 중간중간 타임라인 넣어 놓을 테니까 필요한 만큼들 골라서 들으시면 돼요. 자,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부터 살펴볼 겁니다. 자, 먼저 2단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자, 2단원은 2-1, 2-2, 2-3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2-1은 핵심은 인구 이동이에요. 자, 인구 이동이라고 되어 있고 대체로 시기를 언제까지 정도로 잡고 있냐면 2-1에서는 한 당나라 정도까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단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관계의 다원화라고 해서요, 당이라고 하는 세계 제국 수준의 어떤 국가가 멸망을 한 다음에 이후에 혼란기로 가면서 송나라, 그다음에 뭐 거란, 요, 그다음 몽골, 뭐 이런 금나라,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어디 정도까지 써 있냐면 명나라 초반, 전반기 정도까지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그다음에 2-3으로 가면 2-3은 주제사여서요. 자, 시기 명 이후의 얘기를 다루는 게 아니라 조공, 책봉 관계, 그다음에 유교, 그 다음에 성리학 얘기도 써있죠. 성리학, 그 다음에 불교, 요런 이야기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파트가 여기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1, 2-2, 2-3 요 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좀 속하는 문제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기에 조금 더 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3번 문제입니다. 자, 7세기 이전이라고 시기를 줬고요. 동아시아의 인구 이동 2-1의 메인 주제죠.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위만 집단의 이주 배경. 자, 여러분들 어제 선생님 수업을 어제 찍어서 어제라고 나와 있는데, 자, 저번 수업 시간 1단원에서도 선택지에서 계속 봤었는데, 자, 위만 집단의 이주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꼭 마지막에 얘기했죠. 기억을 하자. 자, 한이 교체되는 시기였다라고 하는 거 같이 좀 기억을 해달라고 그랬고, 고조선의 마지막 왕이었던 준왕을 물리치고 준왕을 제낀 다음에 이제 위만이 집권하게 되는 시기, 요 시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자, 2번 부여족 집단 일부가 이주를 해서 만든 게 고구려였죠. 그럼 요 고구려와 관련된 이야기겠네. 자, 여러분 시험에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요. 시험에선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실제 시험장에선 우리 공부하는 거니까. 자, 3번 5호의 남하와 동진 건국. 사실 이게 인구이동 파트의 메인 주제죠. 5호가 남하를 해서.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 자, 그러면 후한이 건국을 했습니다. 자, 후한이 건국이 된 이후에 후한이 멸망하고 나서 위촉5의 삼국시대가 전개가 되죠. 이걸 통일했던 나라가 서진이라고도 부르는 진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서진이 화북 지역을 차지하고 있을 때 5호가 내려오게 되죠. 그러면서 5호가 남하하게 되고 이 서진에 있었던 한족 세력들이 강남으로 이주를 하면서 동진을 건국하게 되는 이런 스토리와 관련된 이야기고요. 자, 그럼 4번 뭔가 빠진 거 없나? 그렇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면서는 느껴볼 수 있죠. 시험장에서 이렇게 떠오르진 않을 건데 일본 내역이가 좀 빠졌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고, 인구 이동과 관련해서 우리가 일본과 관련해서 꼭 알아줘야 되는 단어, 개념 뭐 있죠? 도웨인, 요런 개념들 꼭 한번 생각을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선택지 한번 골라보도록 하죠. 자, 탕구트족이 서하를 건국했다? 너무 뜬금없죠. 요건 2-2단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 2-2단원에 나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서하 한번 생각해보죠. 탕구트족이 세웠다는 거 메인 개념이고요. 그리고 누가 세웠어요? 이원호라고 하는 사람이 세웠었고, 비단길 초반을 장악을 해가지고 이제 동서무역의 주도권을 장악했다, 이런 표현들도 서하에게 항상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1038년에 건국이 됐었고, 송나라와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 송나라에게 또 서하가 세패를 받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요. 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5대 10국의 분열과 통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대 10국 정확하게 모든 얘기를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5대 10국에. 그런데 5대 10국이라는 걸 봤을 때 언제구나, 당나라가 멸망한 이유구나 라고 하는 거는 알아주셔야 됩니다. 당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절도사 세력들이 난립을 하는 가운데에서 5대 10국의 분열기가 있게 됐고, 통일은 누가 했어요? 송나라의 조광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송을 건국하면서 960년 이제 통일이 되게 됐었죠. 시기
안 맞습니다. 이것도요. 자, 3번 호라즘 정벌이라고 하면 요거 딱 나올 만한 거 서역 원정 누구죠? 요거 몽골이고, 호라즘 정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칭기스칸까지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몽골이 한창 활발하게 활동할 때 13세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기 아예 안 맞습니다. 자, 4번 행성 설치. 자, 행성을 설치하고 다루같이 파견된다는 건, 자, 몽골에서 넘어온 이제 쿠빌라이 칸 때 원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을 쓰죠. 수도를 대도 베이징으로 천도를 하면서, 자, 원나라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이것도 이제 13세기, 14세기에 걸친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기도 안 맞습니다. 자, 그 5번 있네요. 도웨인의 활동, 그 다음에 야마토 정권의 발전. 자, 야요이 문화, 청동기 시대로부터 이제 야마토 정권, 4세기에 야마토 정권이 성립되어 가기 시작을 하는데, 야마토 정권이 성립되고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도웨인, 즉 한반도라던가 중국 지역에서 넘어온 일본으로 넘어온 그런 사람들의 여러 가지 영향력들이 강력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거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근데 복습을 해서 좀 길어졌습니다. 자, 3번 문제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자, 2021학년도 6월 4번 문제입니다. 자, 밑줄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문제고요. 자, 3대 쇼군이래요. 3대 쇼군인 그는, 자, 그럼 쇼군이면 막부 어딘가에 사람이겠구나, 일본 이야기겠구나 라고 하는 거 감 잡고 읽는 겁니다. 그는 명황제에게, 명나라가 있을 때네, 명황제에게 사신단을 파견해서 조공을 바쳤대. 명나라에게 조공을 바쳤대요. 자, 명나라 황제는 그를 후하게 예우한 뒤, 여기 나왔네, 무로마치로 돌려보냈대요. 자, 그러면 일단 당연히 무로마치로 돌려보냈으니까 무로마치 막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무역을 할 수 있는 감합과 일본 국왕이다 라고 하는 걸 쇼군이 인정받았단 말이에요. 인정하는 금인을 하사하였다. 이로써 일본은 중국과 감합 무역을 시작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힌트 덩어리입니다. 자, 3대 쇼군이고요. 무로마치 막부의 3대 쇼군이고, 일본 국왕, 명나라에 조공을 바쳐서 일본 국왕님 칭호를 받고 그 다음에 감합 무역을 시작했던 사람. 자, 플레임 누구죠? 아시카가 요시미스입니다. 아시카가 요시미스. 헷갈리면 안 돼요. 무로마치 막부를 세운 초대 쇼군은 아시카가 다카우지고요. 아시카가 다카우지고, 그 다음 3대 쇼군이 바로 이 아시카가 요시미스입니다. 이 3대 쇼군이라는 것도 모든 교과서에 써 있으니까 한번 힌트로서 봐둘 필요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다른 힌트가 너무 많죠. 자, 그럼 아시카가 요시미스와 관련해가지고 아직 안 나온 힌트가 뭐가 더 있느냐. 그렇죠. 아시카가 다카우지 때 시작이 되었던 일본의 남북조 시대. 남북조 시대 따로 설명하지 않을게요. 남북조 시대는, 왜냐면 뒤에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북조 시대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자, 남북조 시대를 아시카가 요시미스 3대 쇼군 때 통일하게 되죠. 그러면 요것만 지금 선택지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답은 3번이죠. 남북조의 혼란을 수습하였다. 나머지 선택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청해진을 설치하였다. 청해진 하면 누가 떠올라줘야 돼요? 장보고라고 하는 사람이 떠올라줘야 되고, 시기는 9세기입니다. 9세기 뭐 이것까지 모르더라도 요거는 알아야죠. 언제? 통일신라 후기입니다. 통일신라 말기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되겠죠. 자, 2번 지겹습니다. 지겨우셔야 돼요. 그래도 대답해보세요. 백등산 전투에서 패배하였다. 누구죠? 한나라 고조고요. 상대는 누구였어요? 흉노였죠. 그리고 흉노에 이끌고 있었던 군주 묵특이라고 하는 선우였습니다. 요거 같이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거 화친조약 이후에 맺게 된 화친조약에서 뭐 황실의 여자들을 흉노 선우의 배필로 보내고 여러 가지 예물들을 바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같이 좀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가마쿠라의 막부를 수립했다. 가마쿠라 막부 만든 사람 누구죠? 미나모토. 노는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해요. 미나모토 요리토모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 5번 다케다 가스요리의 군대를 격파하였다. 여러분들, 요런 선택지 잘 봐주셔야 돼요. 만약에 다케다 가스요리의 군대를 격파하였다 보고, 이거 나가시노 전투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떠올랐으면, 1575년에 나가시노 전투네 라고 하는 게 떠올랐으면 공부를 꽤나 구체적으로 잘 한 거예요. 그런데 자, 다케다 가스요리의 군대를 격파하였다. 어느 교과서에나 다 써 있습니다. 나가시노 관련해서. 그런데 안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냐 마냐는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자, 나가시노 전투가 전개되었다.
뭐 나가시노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라고 하면 이 선택지 자체는 그냥 나가시노 전투가 주어졌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데, 나가시노 전투의 구체적인 내용들 있잖아요. 자, 좀 더 가볼까? 그럼 한번 조금 지울 거 지우고, 자, 요만큼만 지워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나가시노 전투 스토리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떠오른 김에, 자,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군대를 격파했다.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나가시노 전투를 생각을 하려면, 자, 언제 전개됐던 거예요? 아, 요거 센고쿠 시대잖아. 센고쿠 시대면 시기가 안 맞죠. 왜? 센고쿠 시대는 언제? 이 무로마치 막부 말기에 온인의 난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센고쿠 시대에 1543년에 포르투갈 상인들로부터 조총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 조총을 아주 잘 사용했던 사람이 오다 노부나가고, 이 오다 노부나가가 바로 이 나가시노 전투, 1575년 나가시노 전투에서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다케다 가스요리, 다케다 가문을 물리쳤어요. 그 이후에 통일을 하나 했는데 그렇지 못했고, 1590년에 결국 이 오다 노부나가를 이어받아서 통일을 한 사람이 바로 누구죠? 도요토미 히데요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만큼까지 같이 좀 정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좀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해서. 그래서 어렵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선택지들도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가볍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제국의 대외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왕자들이 개평부에 모여서 관리에 따라 무릎을 꿇고 충성을 서약하면서, 자, 이런 거 놓치면 안 되겠지? 아, 쿠빌라이 칸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가의 칸으로 추대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는 다시 한번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인물이 아니라 가 제국,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힌트 볼게요. 가에서는 뭘 썼대? 아, 교초라고 하는 걸 발행해서 유통시켰대요. 자, 교초를 보고 저 교초가 뭐지? 이러면 안 돼요. 교초는 뭐예요? 당시에 몽골에서 썼던 뭐야? 화폐입니다. 화폐. 그리고 여기 안 나온 것 중에 몽골 제국을 그냥 물어볼 때 가장 많이 쓰이는 힌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역참제도니까 이런 것도 한번 같이 떠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 같은 경우에 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몽골 제국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쿠빌라이가 나온 김에 쿠빌라이 칸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어떤 복습만 할 거냐면 몽골 제국의 이름을 뭘로 바꿨었죠? 원으로 바꿨었습니다. 국호를 원이라고 하는 한 글자로 바꿨었고, 그 다음에 수도를 어디로 옮겼었어요? 대도. 이 대도가 어디야? 지금의 베이징으로 옮겼었던 그런 칸이니까 같이 한번 기억을 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몽골 제국 한번 골라보죠. 1번 전왕조를 공격하였다. 이런 선택지도 한번 읽어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나 수능특강에서 공부할 때 전흥다오라고 하는 사람이 베트남의 사람이죠? 베트남이라고 쓰지 않을게. 대월. 펜이 왜 이래? 자, 왜 이렇게 비협조적이지? 대월이 몽골의 침략을 받았을 때 전흥다오가 세 차례에 걸쳐서 이걸 잘 막아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대월의 왕조가 쩐왕조입니다. 그러면 쩐흥다오가 뭔가를 잘 막아냈다가 아니라 몽골이 쩐왕조를 공격했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답은 1번 맞죠? 쩐왕조 공격했다. 문제 없습니다. 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전연의 맹약을 맺은 건 누구랑 누구예요? 송이랑 거란이죠. 당시 이제 요나라 였고요. 전연의 맹약 보면 형제 관계를 맺었었다. 자, 송이 형이었고요. 거란이 동생이었어요. 그런데 세패는 송이 거란에게 바치는 이런 약간의 이제 정신승리적인 전연의 맹약 1004년에 맺었었던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백강전투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2-1에서 꽤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663년이었고 663년이라는 다 뭐 연도를 외워주면 좋겠지만 일단은 660년에 백제가 멸망한 다음에 당 신라 연합 군대와 백제라고 하면 안 돼요. 사실 더 정확하게 하면 백제가 망했기 때문에 백제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백제 부흥군과 이를 도와주려고 하는 일본 사이에 이렇게
치러졌던 전투가 백강전투고 당과 신라가 승리하죠. 자, 패배하였다니까 이쪽에 대한 이야기겠네요. 백제부흥군과 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 안 맞습니다. 아니죠. 자, 4번 야마타이국의 조공을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여러분들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이 봤던 선택지들 중에 뭐가 없는 거야? 히, 미, 코라고 하는 힌트가 없는 거죠. 히미코라는 힌트가 없어도 야마타이국의 조공을 받았다. 히미코가 위에 사신을 보내 조공을 바치고 친, 위, 외,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다. 239년의 이야기였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야마타이국의 조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친위, 삼국시대에 있는 위나라입니다. 다른 얘기죠. 자, 5번 막부에 통신사를 파견하였다. 자, 통신사를 파견해. 막부는 3개가 있는데 가마쿠라, 무로마치, 에도 막부 이렇게 3개가 있는데 통신사를 파견하였다라고 할 때면 통신사 관련된 막부면 에도 막부 때입니다. 그럼 에도 막부에 통신사를 보냈던 건 조선에 대한 이야기죠. 언제부터 보냈었어요? 복습 한번 해볼까? 광해군 때. 광해군 때면 언제죠?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1609년에 광해군 시기에 기유약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일본과의 국교를 다시 연 다음에 재개한 다음에 보냈던 걸 통신사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택지 꾸준히 복습해서 가다 보면 2023학년도까지 가면은 선택지에 복습할 게 많이 없어질 겁니다. 왜? 평가원이 쓰던 선택지들 많이 갖다 쓰기 때문이에요. 자, 2021학년도 6월 7번 문제입니다. 다음 율령을 반포한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거 조금 뭐 중요하다기보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 나왔을 때 꽤나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한번 볼게요. 6세 이상의 남녀에게 구분전을 지급한다. 땅을 지급할 거래. 지급하는 면적은 남자 그리고 여자는 그거의 3분의 1을 준대요. 그러면 공부를 꽉 잘했으면 자 문제의 율령을 반포했다라고 하면 이거 율령 체제와 관련된 거면 토지를 지급한다? 이거 균전제인가? 물음표. 자, 그다음에 중무성은 좌변관 관할 하에 있으며 조칙의 문안을 심사한다. 세 번째, 백성은 조용조를 부담한대. 조는 미국 용과 조용조? 그리고 우와 이거 당나라다 하고 넘어가세요. 당에 뭐 있어요? 당 삼성육부제를 운영하였다. 이러면 그냥 틀려버리는 거예요. 꼼꼼하게 봅시다. 앞으로 가볼게요. 자, 균전제 이거 율령체제 맞아요. 사실 조용조 맞단 말이야. 근데 지금 아까 내가 아무런 힌트도 체크하지 않은 게 두 번째죠. 자, 봐봅시다. 중무성은 좌변관 관할 하에 있대요. 좌변관 관할 하에 있대요. 자, 여러분들 요런 게 이제 특히나 일본 파트와 관련해서는 아주 율령 체제의 확산을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인을 보여줬던 문제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일본이 율령 체제를 받아들였을 때 중앙관제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납니까? 이관 팔성이었죠. 자, 이관 팔성 제도였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 잠깐 지우고 좀 볼게요. 자, 이관 팔성 제도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관이 두 개죠. 하나는 신기관이었어요. 요거는 제사를 담당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를 담당하는 태정관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요게 정치 담당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관은 나왔어. 그럼 팔성은 어디에 달려있어요? 정치를 담당하는 태정관 밑에 달려있는데 여러분들 그림이 잘 기억날라나 몰라. 하나는 좌변관 그리고 우변관 요렇게 두 개로 나눠가지고요. 요 밑에 4개의 성이 달려있고 요 밑에 4개의 성이 달려있습니다. 요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좌변관의 가장 높은 사람 좌 대신 우변관의 가장 높은 사람 우 대신 요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좌변관 관할하에 있다. 그러면 균전제적인 모습이 보이고 있고 사실 일본에서 반전수수법 이런 거 시행하는데 일단 넘어가 봅시다. 균전제적인 모습 보이고 있어요. 조용조도 하고 있어. 즉 율령체제를 어느 정도 시행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좌변관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디구나 당이 아니라 일본이구나 라고 찾아줄 수 있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즉 여러분들 태정관, 신기관만 외우고 있어서는 풀 수 없었던 문제예요. 풀 수 없었던 문제. 자, 우린 뭘 볼 수 있어요? 율령체제 확산해서 훨씬 더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겠구나. 자, 일단 팁 하나만 먼저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좌변관, 우변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색깔을 좀 바꿔서 써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삼성육부가 있단 말이야. 자, 사실
제도는 다르지만 이관 8성이 있기 때문에 일본도 성이 있고요. 당나라도 성이 있어요. 오케이? 발해도 삼성 육부를 쓰기 때문에 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을 보기 전까지 당나라와 발해의 삼성의 이름은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당의 삼성 뭐 있죠? 당의 삼성 뭐 있어요? 중, 서, 성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성 있어요. 그 다음에 상서성 있어요. 맞죠? 자, 발해의 삼성은 이름이 달라요. 자, 정당성 있고요. 뭐 있어요? 선조성 있고요. 그 다음에 중대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네는 어차피 외워야 돼. 자, 근데 일본의 8성 외우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다 외우기 어렵잖아. 8성이니까 한 나라에서만 성이 8개예요. 너무 많잖아. 자, 그럼 일단은 요 3개 곱하기 6개를 외우고 나서 이 성이 아닌 나머지 성이 나오면 그거는 일본입니다. 여기 중무성 어디에 있어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중에 없죠. 일본이에요. 이렇게 판단하는 게 문제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볼 때 조금 쉽지 않을까. 사실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몇 개, 일본의 이관 8성 중에 몇 개는 외워지긴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 근거로서 여러분들이 한번 삼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팁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일본이에요. 자, 신기관을 설치하였다. 답 고르는 거 어렵지 않단 말이야. 삼성 육부제를 운영하였다. 이 수도 마찬가지고 당도 마찬가지고 발해도 마찬가지.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당과 발해의 삼성은 기억을 합시다. 자, 3번 독서 상품가를 실시하였다. 이거 율령체제, 유교 문화의 확산 중에서 어디 파트에 대해서 얘기했었을 때요? 요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통일신라입니다. 통일신라 때 시행했던 거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독서상품가. 자, 독서상품가 세트로 기억해줘야 되는 국가 최고 교육기관 국학도 있었죠. 요거 여러분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자, 4번 맹암모국제를 실시했다. 이건 율령체제와는 관련이 없는데 제도이기 때문에 선택지에 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죠. 이거 어디에서? 금나라에서 사실 여진족의 어떤 부족제를 가지고 온 거죠. 여진족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5번 선우 흉노의 군주 이름이었습니다. 요거까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좌현왕과 우현왕을 두었다. 선우라고 하는 걸 주지 않고 좌현왕과 우현왕만 가지고도 흉노를 충분히 이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거 봐봐요. 좌변관 가지고만 물어보고 있잖아 지금. 일본에 대해서. 이제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잘 복습을 해 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나만 더 복습해 볼까요? 신라의 국학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네. 교육기관이 있었네. 발해에는 뭐가 있었어요? 주자감이었습니다. 이런 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당나라는 국자감이었죠. 이런 거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 못하면 서운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계속해서 자, 그냥 이 강의 들으면서 해설 강의, 분석 강의 들으면서 그냥 다 외워버리는 거야. 안 외운 상태면. 자, 2021학년도 9번 문제입니다. 아직도 6월이에요. 문제수가 좀 많죠. 이 해당 파트에 대해서 2단원 파트에. 자,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불교 문화유산이래. 자, 부귀시대의 문화유산이래요. 왕이 곧 부처라고 하는 호국불교 사상이 반영되어서 만들어졌대요. 자, 그러면 사실 힌트 안 보더라도 우리가 배운 거 중에서는 이것밖에 없어요. 룽먼석굴, 윈광석굴 같은 이런 대불, 큰 석굴을 조성함으로써 호국불교, 국가불교적인 모습, 그리고 황제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북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럼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요거 기억해뒀다가 나쁠 거 전혀 없을 거예요. 다퉁이라는 데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아는 데 있죠. 평성. 알아요? 평성? 평성의 치욕? 그 평성? 맞아요. 그리고 평성 하나 더 있어요. 뭐? 북위가 효문제 때 하나정책 추진할 때요. 평성에서 러양으로 천도한다라고 할 때 원래 수도 평성 있죠. 그 평성 맞습니다. 다퉁이 평성이에요. 그래서 러양으로 천도할 때의 그 원래 북위의 수도 평성이 다퉁이라고도 부른다라고 하는 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룽먼 윈강 찾으면 되죠. 자, 그러면 우리 한 번만 복습해보자. 자,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때 첫 번째 우리 아까 얘기했었던 국가불교, 호국불교적인 성격 얘기했었고요. 자, 두 번째 뭐 있었죠? 그렇죠. 다양한 종파가 있었다. 다양한 종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동아시아 아주 특징적인 종파로서 선종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뭐 있었죠? 그렇죠.
뭐 토착신앙과의 그냥 토착신앙까지만 쓸게요. 토착신앙과의 융합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 토착신앙과의 융합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 있었어요? 요거죠, 요거. 하치만 신상. 이 하치만은 원래 일본의 토속 종교인 신교는 뭐야? 신토의 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교가 들어오고 나서 어떤 하치만 대보살 이렇게 불리면서 신토의 가 아니라 이제 불교의 신으로도 들어왔다. 이런 토착신앙과 융합. 자, 도다이사 대불전. 요거 여러분들 요거는 시기를 좀 물어봅시다. 도다이사 언제 만들어졌어요? 8세기에 만들어졌고요. 요거는 뭐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요거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고쿠분사라고 하는 자 불교를 진흥하면서 천황이 당시 일본의 천황이 각 지역마다 큰 절들을 만들었던 그 고쿠분사 중에 가장 위계 질서상 높았던 절 도다이사입니다. 기억을 꼭 해주시고요. 자 4번 대안탑 누구와 관련된 현장이라고 하는 승려와 관련됐고 당나라 승려잖아요. 7세기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당 서역기라고 하는 책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현장이 인도에 가서 불경을 가져와다가 그거를 번역하죠. 그 불경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만든 탑이 바로 이 대안탑이었습니다. 자, 불국사 3층 석탑 우리 이 친구 뭐라고도 불러요? 석가탑이라고도 부르고요. 이거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좀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8세기에 만들어졌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불교 문제 나온 김에 여러 가지 좀 살펴봤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드디어 9월입니다. 자, 연달아서 불교 문제가 나오네요. 2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견당선을 타고 온 일본의 승려. 사실 여러분들 견당사는요 신라도 보냈고 발해도 보냈고 일본도 보냈어요. 당나라에 보낸 사절단이면 다 견당사잖아. 그런데 특히나 우리 동아시아사에서 견당사라고 하면 아주 특징적으로 대부분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견당사 언제부터 보냈어요? 7세기 초부터 시작을 해서 첫 기록은 사실 631년이라고 하는데 7세기 초 정도로 생각해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즉 당나라 만들어지자마자 그 다음에 9세기 말까지 보냅니다. 당나라가 시들시들해지니까 안 보내는 거죠. 일본의 승려 이 사람은 여기 메인 힌트 나오네. 적산법화원에 이르러 머물고 있대요. 이들이 오대산을 비롯한 어쩌고 저쩌고 해서 뒤에는 힌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의 승려고 적산법화원에 이르러서 머물고 있는 견당선 타고 온 이 사람을 물어보고 있어요. 적산법화원 누가 아주 깊게 영향을 미친 절이에요? 장보고 기억나죠? 기억나셔야 됩니다. 누구예요? 장보고에게 감사합니다. 장보고 대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기록을 남겼던 사람 누구죠? 엔닌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사실 엔닌에 대해서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활동했던 시기, 이 사람이 활동했던 시기에 동아시아 불교라던가 이런 모습들 물어볼 수 있어요. 엔닌 활동 시기 언제요? 9세기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인물에 대해서 그냥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번 왕호 천축국전을 집필하였다. 신라의 해초죠? 신라 사람입니다. 이 사람 해초가 활동했을 때 8세기였고요. 8세기 왕호 천축국전 해초가 인도 가가지고 5천축국을 돌아보고 나서 만들었던 기행문입니다. 자, 2번 불교 공인을 위해 순교했다. 여러분 요런 선택지 해석해낼 수 있겠죠? 요건 쉬운 편이잖아. 불교 공인을 위해 순교했다. 누구 떠올라요? 신라의 이차돈. 맨날 우리가 법흥왕 시기에 이차돈이 순교했다 이러는데 이차돈을 빼고 그냥 신라에서 불교 공인을 위해 순교했다라고 해버리면 이차돈이 안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냥 한번 떠올려 보자고. 자, 3번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었다. 이 사람은 단독 문제로 나오기는 좀 어려운데 선택지 아주 자주 나옵니다. 자, 해자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어디 승려예요? 고구려 승려입니다. 고구려 승려인 해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4번 입당구법 순례행기 이거 엔닌 책이죠? 기억하셔야 되죠, 당연히. 자, 5번 신라에서 불교 대중화에 앞장섰다. 원효라던가 의상이라던가 뭐 이런 승려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특히나 이 타이틀 불교 대중화 타이틀 자체는 원효에게 조금 더 강력하게 가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불교 이렇게까지 연달아서 우리가 살펴봤고 우리 여기서 같이 안 본 누구 있어요? 감진 이라고 하는 요 승려 일본에 가가지고 계율을 전파해 주었던 8세기에 활동했던 당나라의 승려 감진도 한번 같이 기억을 해줘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4번 문제입니다.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탑 그림이 보이는데 모르겠고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그림은
누구누구 황실이 어느 나라야. 자, 문제 봐봐. 가국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이 나라의 황실이 러양에 세웠대요. 자, 일단 판단 중지. 왜? 러양엔 후한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러양에 세운 영령사의 구층 목탑 상상도래요. 아, 선비족이 세운 이 나라는, 자, 그러면 답 하나로 정해졌네. 첫 번째, 선비족이 세웠대. 그리고 화북을 통일했대요. 그리고 남제 정벌을 내세워서 러양으로 천도했대요. 러양으로 천도했다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요 남제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 좀 얘기를 할게요. 러양으로 천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느 나라예요? 북위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방금 봤던 힌트 중에서 화북을 통일한 연도 439년, 최소한 5세기 중반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요거 외우는 게 신상에 좋을 겁니다. 원래 수도 어디였죠? 평성이었고요. 그것을 러양으로 천도를 했어요. 아까 평성 봤었네. 다툼이라고도 한다고요. 자, 러양으로 천도했었죠. 그때 황제가 누구예요? 효문제였었고 우리는 그 전반적으로다가 뭐라고도 얘기를 해요? 한화 정책을 추진했었다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효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니라 북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북위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망에 의해 멸망하였다. 자, 전한이 있었고 전한이 신으로 잠깐 잘렸다가 광무제 때 후한이 다시 부활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얘기니까 왕망에 의해서 멸망하였다. 이 사람 신을 세운 나라 사람이잖아. 그러면 전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얘기겠네요. 자, 여러분들은 그냥 복습할 때 왕망 나오면은 바로 방금처럼 전한, 신, 후한 연결해서 좀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2번 다이카게 신을 단행하였다. 그냥 일단 일본이잖아. 북인 거 찾았잖아. 이거 아니잖아요. 네, 다시 한번 복습하면 645년 막 견당사로 갔다가 막 당나라의 뭐 여러 율령 체제도 배우고 중앙집권 정책도 배우고 이러니까 우리도 우리인 거 이런 거 해보자라고 하면서 군주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를 만들려고 다이카게 신을 단행하였다. 자, 3번 토번에 화번공주를 보냈다. 아, 2단원으로 오니까 선택지들이 좀 달라지네요. 자, 화번공주 뭐예요? 자, 중국의 중원 왕조가 주변 이민족들에게 야, 우리 좀 친하게 지내자, 또는 우리 좀 가만 냅둬 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주변에다가 이제 시집 보냈던 황실의 공주들을 화번공주라고 보내요. 화번공주라고 해요. 자, 그러면 주변에 여러 나라들에 보냈어요. 그리고 어떤 나라에만 보낸 것도 아닌데 3번 보시면 토번에 화번공주를 보냈다라고 동아시아에서 나오면 요거는 딱 어느 나라에 대한 이야기냐면 당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태종 때 요거까지 다 기억해 주셔야겠죠? 당태종 때 문성공주를 토번에 화번공주로 보내는데요. 당시에 토번이 아주 강력한 왕이었던 송첸캄포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었을 때입니다. 이 사람에게 화번공주를 보낸다라고 하는 이 송첸캄포 사람 이름까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북위는 아니죠. 자, 5번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조선이죠? 이상할 거 없습니다. 이거는 뭐 헷갈릴 것도 없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위만 나왔으니까 그냥 외워질 때까지 외우세요. 진한 교체기에 이 사람이 고조선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답이 4번이에요. 고구려와 조공 책봉 관계를 맺었다. 근데 여기 주어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일반적으로요, 교과서에 많이들 뭐라고 써있냐면 고구려가 강력했을 때, 자, 지금 북위가 있을 때면 중국은 어떤 시대예요? 남조와 북조로 나뉘어져 있는 위젠 남북조 시대, 그 남북조 시대잖아. 자, 고구려가 남조와 북조와, 자, 이 표현이 항상 있어요. 동시에 조공 책봉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써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주어를 뒤집은 겁니다. 북위가 고구려와 조공 책봉 관계를 맺었다. 이상할 게 없어요. 왜? 북위는 북조에 있는 국가잖아. 만약에 이게 헷갈렸다면 여러분들 이거는, 자, 고구려와 조공 책봉 관계를 맺었다, 북위가 몰라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유연하게 생각하는 게 조금 안 된 거예요. 만약에 이렇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좀 하자. 유연하게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어려울 건 없는 선택지입니다. 이거는. 만약에 헷갈렸다면 좀 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남제 얘기 좀 한다 그랬었죠. 남제. 자, 남쪽에 있는 제란 말이야. 자, 남북조 시대 중에서 남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자, 남조라고 한다면
위에 밀려서, 즉 5호 16국에 의해서 화북 지역을 빼앗기고 강남 지역으로 이주해서 서진이 동진을 세웁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네 나라가 이어지게 되는데 혹시 이름 알아요? 송, 제, 양, 진 이렇게 부르는데, 요 송제양진 그러고 나서 이제 수나라로 통일이 되잖아. 송제양진을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걸 써먹을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런 문제가 나왔다는 건 앞으로도 써먹게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나라 같은 경우에는 남쪽에 있었으니까 남제, 남조의 제라고 해서 남제라고도 부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 송제양진 기억을 해두시면, 아, 그러면 지금 북조? 남조 시대구나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죠. 자, 남제 정벌을 내세워서 러양으로 천도한 스토리는 이따가 또 볼 거예요. 사료로 이미 출제가 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학년도 9월 6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현종 시기에 시행된 문서행정에 관한 법률의 조문의 일부래요. 이처럼 관리가 영을 어기면 율에 따라서, 자, 여러분들 봐봐요. 영은 행정법이었죠? 기억해요. 율령 격식할 때 율은 뭐였어요? 형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하나인, 자, 여기 나왔네. 상서성 소속의 형부에서 그 사안을 다뤘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상서성 어디에 속해 있었던 성이었죠? 아까 했는데, 그렇죠, 당나라입니다. 자, 당나라에 쓰진 않을게요. 당나라의 삼성 뭐 있었지?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그 다음에 발해의 삼성은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이거 외에 성이 나오면 다 일본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당나라의 삼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당나라 한번 찾아볼까요? 1번 정복지에 도호부를 요거 당나라와 관련된 선택지로 아주 자주 나옵니다. 도호부를 설치하였다라고 하는 거 자주 나오니까요. 꼭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변형으로 이런 방식으로도 나와요. 베트남에 안남 도호부를 설치하였다, 두었다, 뭐 이런 선택지도 평가원에서 아주 자주 쓰거든요. 자, 그런데 자, 베트남의 안남 도호부를 설치하였다? 교과서에서 못 봤는데 있어요. 안 본 거지. 모든 교과서에 대부분 당나라의 최대 영역이라고 하는 지도를 넣으면서 그 당나라 최대 영역에 6도호부, 6개의 도호부를 다 찍어놨어요. 그 중에 베트남 지역의 안남 도호부가 찍혀 있습니다, 항상. 자, 그런데 그러면 안남 도호부를 외워야 되느냐? 사실 빛을 보다 보면 당연히 외워질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런 거 보면 뭐라고 판단하는 거야? 아, 도호부네 이것도. 그러면 도호부를 설치했던 거 당나라잖아, 이렇게 판단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자, 2번 행정을 총괄하는 태정관을 두었다. 이거 일본이죠? 그럼 신기관을 포함해서 이 관이었고 이 관 밑에 팔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행성을 두었다. 아까도 얘기했어요. 원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뭘 파견했다? 다루같이 파견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4번 도서와 문서를 관장하는 문적원을 두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 지금 선택지가 조금씩 점점 더 어떻게 되고 있어? 자세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발해와 관련해서 기억을 해줘야 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발해에 보면 삼성 6부를 쓰죠. 근데 이 삼성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했습니다.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교육기구로 주자감이 있죠.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저기서 얘기했던 것대로 도서와 문서를 관장하는 문적원이 나왔다는 거는, 선택지로 나왔다는 거 언제든 출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 더 가주셔야 돼요.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중정대라고 하는 기구도 있었다. 자, 요거까지 풀세트로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율령체제는 이제 더 이상 낼 게 없어가지고 아주 디테일하게 냅니다. 자, 5번으로 가볼게요. 관리 선발을 위해 독서 상품권을 실시하였다. 신라? 어떻게? 통일신라로 기억을 해달라고 했고요. 여러분들 국학이라고 하는 교육기구와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요거 나올 때마다, 율령체제 문제는 자주 나오니까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2021학년도 9월 7번 문제입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어떤 문자를 쓰고 있네. 문자. 자, 탕구트족이래. 이원호가 세웠대요. 고유 문자를 썼대요. 비단기를 통해서 동서교육으로 발전했대요. 자, 어디? 서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려울 거 없죠?
힌트가 너무 그득그득해가지고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어요. 서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서하 한번 보세요. 1번 몽골의 공격으로 멸망하였어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서하는 누가? 칭기스칸이 평생을 바쳐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정복을 계속 해나가다 칭기스칸 죽고 나서 이틀 후인가 서하가 무너집니다. 자, 몽골의 공격으로 멸망하였다. 맞죠? 자, 2번 남송과 강화 조약을 체결했다. 아, 얘들아, 남송이라는 거 보니까 일단 송은 멸망했을 때죠. 누구한테? 금나라한테. 그런 다음에 남송과 강화 조약을 맺어서 구체적으로는 군신 관계를 맺게 된 게 누구 때야? 금나라입니다. 금나라. 이때의 군신 관계에서 임금은 금나라고요. 신하는 남송이에요. 즉 남송이 된 이후의 군신 관계에서는 자존심도 못 지켰습니다. 남송은요. 자, 3번 고구려와 협력하여 당에 맞섰다.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 고구려가 있어. 그럼 아직 당이 있고 신라도 있고 백제 아직 안 망했을 때 한번 생각해보자고. 그럼 여기 왜가 있죠? 그러면 당이 신라랑 그리고 고구려와 백제, 백제 왜? 그 다음에 이 위에도 당나라를 아주 괴롭혔던 돌궐이라는 민족이 있어요. 이런 구도가 만들어졌을 때 돌궐, 고구려, 백제 외로 연결되고 당이 신라가 연결되는 이런 구도가 만들어졌을 때 이 돌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 선택지 좀 기억을 해두세요. 고구려와 협력하여 당에 맞섰던 게 돌궐과 관련된 선택지로 나올 수 있겠구나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4번 후진으로부터 연운 16주를 한양받았다. 요거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온단 말이야.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 5대 당나라가 망하고 나서 10국시기의 이야기예요. 선생님 5대 10국시기 다 알 필요 없다면서. 다 알 필요 없는데 이건 조금 알아둡시다. 자, 5대 10국시기가 어떻게 이어지냐면 한, 당, 진, 한, 주 이렇게 이어져요. 후, 한, 후, 당, 후, 진, 후, 한. 미안. 양당 지난주예요. 뭐 하는 거야?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 후당에 석경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야. 황제가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누구와 손을 잡고 거란과 손을 잡고 이 정권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후진을 세웁니다. 그래서 거란이 도와주는 그 대가로 석경당이 거란에게 뭘 줘요? 연주와 운주를 포함한 16개의 주를 묶어서 이 땅을 거란에게 줍니다. 우린 이걸 다 뭐라고 해요? 연운 16주라고 해요. 자, 그럼 일단 이 문제에서만 보면 후진으로부터 연운 16주를 할양받았다? 거란에 대한 이야기죠. 거란, 그러니까 이거 서하 아닙니다. 자, 5번 거란과의談판으로 강동 6주를 확보하였다라고 하면 일단 우리 서희라는 사람 생각났으면 좋겠고, 일단은 문제는 국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고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번은 이렇게 간단하게만 설명하는 이유는 요거 이따가 자료에도 많이 나오니까 자료를 보면서도 다시 복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8번 문제입니다. 자,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2021학년도라 깁니다. 좀만 더 힘냅시다. 자,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적이 수도 탕롱을 공격해 함락하였다. 응? 수도가 탕롱? 처음 들어보는데? 싶을 수 있어요. 만약에 안 외웠으면 그럴 수 있어. 자, 쩌능다오. 근데 이 사람 이름 처음 들어보면 안 되죠. 쩌능다오가 격장사라고 하는 글로 병사들의 사기를 높여서 적을 격파하고 탕롱을 탈환하였다. 아, 탕롱이 누구의 수도인지는 모르겠는데 탕롱이 뺏겼었나 봐. 그걸 되찾았대요. 누가? 쩌능다오가. 아, 그러면 우리가 배운 걸로 생각해보자. 다 아는 데서 나온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자, 쩐흥다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의 침략을 막아냈었죠? 몽골의 침략을 막아냈었고, 그때가 한창 몽골은 요거까지 같이 기억해주는 게 신상이 이롭습니다. 쿠빌라이 칸 때입니다. 쿠빌라이 칸 때예요. 자, 그리고 총 3차례를 쳐들어와요, 쿠빌라이 칸은. 근데 하나가 1257년이고 하나는 1284년이고요. 하나는 1287년이란 말이에요. 이거 다 외워야 될까?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자, 그런데 이게 13세기 중후반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해봐야 되고요.
늘 얘기를 했을 때, 잘 봐봐. 거란이 가장 강력한 세력을 가졌을 때가 언제라고 했어요? 거란이 건국한 10세기부터 11세기. 그 다음에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가 가장 패권을 가졌을 때 12세기. 그래서 그 다음에 몽골이 가장 강력할 때 13세기. 요렇게 구분해서 좀 생각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진족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막 나오면 그때가 12세기, 몽골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주로 13세기, 거란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10세기, 11세기 이렇게 좀 기억을 해서 틀을 잡아놓는 게 훨씬 좋단 말이에요. 이것도 13세기 중후반이구나 라고 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번 한번 볼게요. 막부의 쇼군, 막부 나왔네. 그럼 세 개 중에 하나야? 가마쿠라? 무로마치? 에도 막부 중에 하나예요. 쇼군은 요시노의 남조와 교토의 북조로 나뉘어 있었던 조정을 하나로 통합했대. 나뉘어 있었대. 언제 얘기하는 거야? 남북조 시대, 일본의 남북조 시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로 통합해서 분열을 종식시켰대. 즉 남북조를 통일했다.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요시미스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누구? 아시카가 요시미스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도 나왔었던. 자, 남북조가 통일되었다? 이거 언제냐면 1392년입니다.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선 건국하는 해랑 똑같아요. 남북조 통일이. 1392년에 남북조가 통일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13세기 중후반이면 1200년대 중반 정도부터 1300년대 중후반까지. 아, 이건 연표 문제긴 하지만 지금 어때요? 좀 넓죠?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일단 연도로 바로 가지 않고 풀 수 있는 것들이 있나 한번 볼게요. 1번 삼포회란이 발생했다. 삼포회란이 일어났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삼포회란은 요거는 1510년이거든요. 16세기 초반이란 말이야. 그런데 요 삼포회란을 여러분들이 먼저 카테고리를 이렇게 넣어놔 보세요. 센고쿠 시대에 왜구들이 많이 주변에 창궐 한단 말이에요. 막 무역 더 열어달라 막 이런 요구들을 하면서. 근데 조선에서 안 열어줬고 명나라에서도 더 열어주지 않았어요. 명나라도 막 닝보해난 이런 거 있었고. 그래서 센고쿠 시대에 왜구들이 창궐할 때 조선이 고생했었던 사건이 뭐 있어요? 삼포회란, 1510년의 삼포회란과 을묘외변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연도를 만약에 몰랐어도 카테고리화를 센고쿠 시대라고 해놨으면 얘네들 삼포회란과 을묘외변 같은 경우에는 남북조 시대가 끝난 이후에 무로마치 막부가 전개되다가 오닌의 난으로 센고쿠 시대가 전개된 이후 한참 뒤의 이야기죠. 자, 그럼 이거 시기가 안 맞는단 말이야. 물론 여러분들은 삼포회란이 1510년이고 을묘외변이 1555년이라고 하는 건 사실 동아시아사에서는 꽤나 상식적인 연도예요. 앞으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한번 판단을 해보자는 거지. 자, 2번 오닌의 난이 발생했다. 이건 무로마치 막부 후기잖아. 센고쿠 시대 막 시작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연도로 따지면 1467년부터 1477년 11년간 전개가 된단 말이에요. 오닌의 난. 뭐의 시작? 센고쿠 시대의 시작. 자, 시기 안 맞습니다. 자, 3번 몽골이 호라즘을 정복하였다. 이거 언제예요? 자, 일단 몽골이 난리칠 때 언제라 그랬어? 13세기예요. 13세기. 근데 그럼 가가 13세기 중후반이니까 가나 사이면 13세기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더 이건 구체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잖아. 호라즘을 정복하였다. 누구예요? 칭기스칸이잖아요. 그럼 적어도 가가 연도 몰라도 13세기 중후반 정도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뭐까지 좀 알아줬어야 돼. 쿠빌라이 칸이라는 걸 알았으면 칭기스칸 다음이잖아. 물론 바로 다음이 아니라 칭기스칸 있고 나서 한참 뒤에 쿠빌라이 칸이 즉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가보다 앞이라는 걸 우리가 3번은 연도 몰라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주원장이 난징을 수도로 삼았다. 이런 방식으로 선택지 나오면 읽을 수 있겠죠? 주원장이라고 하는 사람 홍무제죠? 주원장이라고 하는 사람 홍무제입니다. 홍무제가 명나라를 세웠고 그 수도가 처음에 난징이었고요. 영락제 때 수도를 어디로 옮겨요? 그쵸? 베이징으로 옮깁니다. 자, 즉 주원장이 난징을 수도로 삼았다. 뭐라고 읽어도 돼요? 명이 건국되었다라고 읽어도 되죠. 그러면 명이 건국된 거 1368년이니까 사실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어요. 넣으면 된단 말이야. 그냥 답 넣으면 돼요. 이거 이렇게 넣으면 된다고. 그런데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나번에 아시카가 요시미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거 더 떠올려봐요. 아시카가 요시미스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거 뭐 있어?
아시카가 열심히 남북조를 통일하고 명나라에 조공을 보내서 일본 국왕이란 칭호를 받고 조공 책봉 관계 속에서 감한무역을 전개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통일을 한 다음에 조공을 보냈어. 누구한테? 명나라한테. 그러면 최소한 명나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언제? 남북조 시대 통일 이전에요. 즉, 나 이전에. 그러면 그런 힌트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5번. 조선이 쓰시마섬을 정벌하 했다. 명확한 걸로는 세종 때입니다. 이종무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서. 그래서 요거는 그냥 15세기 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아까 얘기했죠. 남북조 시대 조선 건국 연도랑 통일 됐을 때가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조선 건국 이후니까 나보다 이후죠. 시기 안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됐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먼저 공부를 할 때 연도 외워놓는 거 되게 중요해요. 당연히 외워둬야 돼. 그런데 공부할 때 너희들이 스토리를 잘 알고 있는지도 판단을 하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요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자, 탕롱이라고 하는 곳 한 번만 보도록 합시다. 탕롱. 자, 탕롱은 여러분들 대월이라고 하는 국가의 수도입니다. 지금은 어디냐면 지금 베트남의 수도가 어디예요? 하노이죠. 지금 탕롱이 하노이예요. 하노이. 그래서 대월의 수도가 탕롱이었구나. 그러니까 어느 왕조였든지 상관없어. 뭐 쩐왕조가 나오든 무슨 왕조가 나오든 어찌됐든 대체로 탕롱의 수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탕롱이 대월의 수도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여러분들 앞으로 분명 도움이 됩니다. 기억을 해두세요. 기억해두세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2021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2021학년도 수능 6번.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네요. 자, 가부터 한번 볼게요. 자, 가. 화북을 차지한 황제가 진을 토벌하라는 조서를 내리니 양광이 지휘하는 대군이 창장강 유역까지 남하한 후에, 즉 강남으로 내려갔다는 강남, 진의 도성을 공격하여 멸망시켰다. 내가 이래서 여러분들 송, 제, 양, 진으로 이어지는 요 송제 양진으로 이어지는 남조를 좀 기억해 두자고 한 겁니다. 남조를요. 자, 송제 양진의 마지막이 진이죠. 송제양진의 마지막이 진이란 말이야. 자, 화북을 차지한 황제, 화북을 차지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저런 표현을 교과서에서 볼 만한 게 뭐 금나라라던가 더 앞으로 가면 북위란 말이죠. 자, 근데 북위 시기에 화북을 창제해서 남하한 후에 진의 도성을 공격하여 멸망시켰다라고 하면, 자, 북위가 아니라 그냥 일단 요것만으로 한번 읽어보자. 자, 강남, 창장강 유역까지 남하한, 즉 강남까지 내려가서 강남 지역에 있었던 진이라고 하는 나라를 멸망시켰대요. 즉 화북을 차지한 황제가 어디까지 먹은 거예요? 강남까지 다 먹은 거야. 그럼 사실상 중국 전체를 다 먹은 거죠. 그래서 이 진이 여기에 있는 진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저 바로 화북을 차지한 저 나라가 어디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수나라예요. 수나라. 이거 수나라입니다. 수나라.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요거 조금 어렵게 여러분들이 해석했을 수 있을 것 같은, 특히나 이제 수능이잖아, 수능. 그래서 어렵게 해석했을 수 있을 것 같은 사료예요. 자, 나번 한번 가볼게요. 자, 신라에서 군대를 보내 전쟁 중이던 황제는, 그러니까 잠깐만, 가의 황제는 누구 얘기하는 거야? 문제 얘기하는 거죠. 수를 처음으로 만든. 자, 신라에서 군대를 보내 전쟁 중이던 황제는 토번이 안서 사진을 점령하자 서쪽 변방의 방어에도 힘썼대요. 자, 토번이 막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신라의 군대를 보내 전쟁 중이래. 그 사이에 전열을 정비한 신라는 여러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황제의 군대를 몰아냈대요.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이야? 어떤 나라가 있어요. X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 이 X라는 나라가 신라의 군대를 보내놨는데, 자, 뒤통수에서 토번에게 맞았어요. 근데 신라의 군대를 보낸 게 신라랑 뭐 하고 있는 상황이야?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신라한테 졌대. 자, 토번이 쳐들어왔고 신라와 싸우고 있었어요. 누구야? 이게 당나라죠, 당나라. 이거 언제 얘기하는 거야? 나당 전쟁 얘기하는 거죠.
나당 동맹에서 이제 이후에 고구려 백제까지 다 멸망한 이후에 나당 전쟁으로 갔을 때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나는 당나라의 나당 전쟁. 자, 나당 전쟁에서 신라가 몰아냈으니까 요거는 신라의 삼국 통일 완성입니다. 신라 삼국 통일 완성이고요. 요건 자, 연도는 다 소개해야지 여러분들 외우고 있어야 되니까 사실 676년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가번이 수가 통일을 했다. 수는 581년에 건국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수가 전체 통일을 하는 건 589년이에요. 자, 그러니까 가와 나는 지금 수가 전체를 통일했을 때부터 당나라가 신라와 전쟁에서 군대를 뺐을 때 정도까지 그 사이에 이야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봐봐요. 5호 16국 시대가 전개되었다. 얘들아, 5호 16국 시대가 전개가 되어서 여기를 화북을 통일한 게 북위죠. 북위가 화북을 통일했습니다. 439년에. 자, 그러고 나서 막 동위, 서위 갈라지고 북제, 북주로 갔다가 수나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가보다 한참 전이에요. 자, 그럼 1번 아닙니다. 연도 아니죠. 자, 2번 고구려가 낙랑군을 축출하였다. 아, 이거 참 좋아하네. 고구려가 낙랑군을 축출하였다. 4세기 초. 이제 좀 기억 안 나요? 313년이었습니다. 자, 3번 왜가 남조와 책봉 관계를 맺었다. 왜가 남조와 책봉 관계를 맺었다. 얘들아, 가가 수나라가 뭐 한 거예요? 남북조를 통일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즉 가 이후 시기에는 남조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남조가 없어요. 이거 아주 좋은 선택지입니다. 남조라는 게 없어요. 그럼 3번은 고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4번 효문제가 수도를 러양으로 옮겼다. 나라 이름 뭐예요? 북위죠? 사실 1번과 같은 이유로 가보다 이전이니까 시기가 안 맞습니다. 5번 소가씨 세력을 몰아낸 정변이 일어났다. 여러분들 이런 선택지 읽어낼 수 있겠어요? 소가씨. 자, 일본에서 소가씨를 보면 일본인 건 알겠죠. 자, 일본에서 막 견당사 갔다 오고 하면서 당나라의 중앙 집권적인 어떤 율령 체제를 보고 배웠단 말이야. 근데 우리 일본에도 저걸 적용해 보고 싶은데 일본의 당시에 가장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귀족 가문이었던 소가씨 이런 데들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카노우의 황자라고 하는 사람, 당시에 나카노우의 황자를 필두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싹 다 소가씨 세력을 몰아내는 정변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그걸 을사의 변이라고도 하고요.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을사의 변을 일으킨 다음에 이후에 다이카 개신이 전개가 되죠. 645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소가씨 세력을 몰아낸 정변이 일어났다. 을사의 변 이렇게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이걸 다이카 개신이랑 연결지어서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645년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가에서 다 사이에 뭐가 있어요? 자, 당나라도 있잖아. 당이 건국되는 것도 있잖아. 당 건국이 618년이니까요. 당 건국되고 그러면 자 7세기 초부터 견당사 보냈다며. 견당사. 그러면 견당사가 가가지고 일본에서 다이카 개신도 일어났겠네.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어요. 사실 이거 연도로 푸는 게 훨씬 편한 문제기는 합니다. 자, 답은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요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여러분들 눈에 익으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익으라고. 뭐 이왕이면 좀 외우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한글도 잘 못 외우는데 한자를 어떻게 외우겠어요? 자, 우리 동아시아사에서 진이라고 하는 나라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요, 진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나라 이름을 중요하게 여길 때는 대체로 옆에다가 한자를 붙여줍니다. 자, 진이라고 하는 나라가 요런 진일 때가 있어요. 요 진이 여러분이 아는 진시황의 그 진입니다. 그리고 진이 요런 진나라도 있어요. 요 진나라는 그 어디 진? 삼국시대를 통일한 서진, 동진 할 때 그 진이에요. 자, 다음 마지막 저기 가번에 써있는 이 진자 있죠? 이 진이 남북조 시대의 남조의 마지막 왕조인 송제 양진의 마지막인 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한자를 만약에 아는 친구면 한자를 보고도 언젠지 알 수 있어요, 사실. 근데 너무 과하지? 그냥 눈으로만 봐도 요진 지금 막 눈으로 봐봐. 도움 될 겁니다. 분명히 도움 될 거예요. 수능에서도 나왔던 문제니까. 근데 사실 가번 같은 경우에 한자 몰랐어도 화북을 차지한 황제가 강남까지 먹었네? 통일을 했네? 그럼 저 진이 내가 아는 진인가? 진시황은 아닐 거고.
진시황은 아닐 거고. 서진? 서진은 아닐 것 같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다 보면 가가 언젠지 알 수는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수능이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출 분석이 아니라 수능에서 이 문제를 맞닥뜨렸다고 생각을 하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내가 사료를 분석해 나가는 방식도 한번 잘 봐두세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7번 가국가의 통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대극전은 누구가 이 국가가 조영 만든 궁궐의 정전이래요. 이곳에는 군주 즉위식이나 외국 사절의 접견 등 각종 의례가 거행되었대. 대극전의 남쪽에는 주장문이 있었고 동남쪽에는 인사를 담당하는 식부성의 관청 건물이 있었다. 얘들아, 당나라 삼성 뭐 있었어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있었죠? 발해의 삼성 뭐 있었어? 발해의 삼성 뭐 있었어요? 발해의 삼성은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이렇게 있었죠. 근데 식부성 여기 어디에도 속하지 않죠. 아, 이거 일본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그리고 이 식부성, 이관 팔성 중에서 인사권한을 가지고 인사권이 언제나 가장 중요하잖아요.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식부성이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식부성 정도는 기출을 많이 보면 기억을 할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선생님이 말했던 판단 방식으로도 일본을 찾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일본이에요. 자, 1번 독서상품가 통일신라라고 했고요. 요거 국학이랑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자, 2번 정책을 수립하는 중서성을 두었다. 아, 여러분들 내가 말했죠. 당이랑 발해의 삼성은 외우셔야 된다고요. 왜? 이렇게 선택지로도 나오잖아. 중서성을 뒀으면 이거 어디야? 당나라의 삼성입니다. 자, 3번 남명관제와 북명관제 이중통치체제 운영했던 이 거란 요 나라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4번 행정을 담당하는 태정관을 설치하였다. 뭐 선택지 자체는 쉽네요. 자, 태정관을 설치하고 또 뭐 있었어요? 제사를 담당하는 신기관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린 이 두 개를 이관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태정관 밑에 좌병관과 우병관으로 나뉘어서 각각 4성씩을 맡아서 이관, 8성제도였습니다. 5번 중앙교육기관으로 주자감을 설립하였다. 발해였고요. 세트로 같이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서적을 관리하던 문적원이 있었고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던 중정제 요러한 기구도 있었다. 같이 기억하자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요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문제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율령과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 볼 때마다 복습해도 돼요. 율령 확산 관련되는 거에는. 자, 8번. 아, 이거 사료 아주 어려워요. 수능에서 이거 수능날 꽤나 여러분들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변경 카이펑의 궁궐이 완성됐대요. 변경 카이펑의 궁궐이 완성됐대. 이야, 송나라다. 궁궐이 완성되자 어느 나라, 이 국가야 국가, 각 국가의 해릉이라고 하는 사람은 연경에서 옮겨와서 머물렀대요. 자, 여기서 이제 물음표가 뜨는 거야. 연경에서 변경 카이펑으로 옮겨왔대요. 해릉은 여러 달 동안 정사는 돌보지 않고, 그럼 해릉이 가지고 있는 이 가라는 나라에는 남벌을 준비했다는 거 보니까 남쪽에 또 무슨 나라가 있나 봐. 여러 장수들에게 군사와 관련된 일을 나누어 맡겼대요. 장호가 아뢰기를 장수들이 모두 신진의 젊은 사람이니 국사를 그르칠까 염려된대요. 마땅히 나이 든 사람 가운데 군사적 일에 능숙한 자를 구하여서 천부장과 모극으로 삼아야 된대. 해릉은 장호의 말을 듣지 않고 친히 군대를 통솔해서 변경 카이펑을 출발했대요. 물음표. 모극. 자, 여러분들 봐봐요. 변경 이라고 하는 힌트가 있었어요. 모극이라고 하면 세트가 하나 있죠? 맹한 모극이죠. 두 힌트 중에 너무나 명확한 게 뭐예요? 이게 좀 더 명확하단 말이에요. 왜? 변경 니들이 모르는, 여러분들이 모든 수도를 다 공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육과정 상으로서. 그럼 변경 카이펑을 송나라만 수도로 삼았으리란 장담이 없잖아. 자, 맹한 모극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확실한 힌트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일단 가는 어디야? 금나라 이렇게 가줘야 돼요. 변경 카이펑이 보이니까 나머지 힌트 다 무시하고 송나라로 가가지고 어디 답 3번 이런 거 고르면 안 된다고. 답 3번 이런 거 고르면 안 된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해릉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금나라의 4대 황제예요. 근데 왜 황제가 아니라 왕일까? 이 사람 폐위됐습니다. 그래서 왕이
왕일 시절의 이름으로 그대로 불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뭐 광해군, 연산군 같은 왕들 이제 폐위돼가지고 이제 묘호와 시호 받지 못하고 그냥 왕자 시절에 광해군, 연산군처럼 불리는 것처럼요. 그럼 4대 황제고요. 이 해령왕이라고 하는 사람 외우자는 뜻 아니야. 그냥 설명하는 거야. 자, 그럼 봐봐. 금나라가 우리 요거 한번 생각해 보자. 지금 우리가 금나라와 관련해 가지고 뭐만 나오냐면 화복을 차지합니다. 이 화복을 차지했다는 게 어디를 멸망시켰다는 뜻이야? 송을 멸망시켰다는 뜻이고, 사실 같은 뜻의 사건 뭐 있어요? 정강의 변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화복을 차지하죠, 이걸로.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화복을 차지하고 나서 수도로 옮깁니다. 어디로? 중도로 옮겨요. 중도가 어디야? 베이징이고요. 여기를 연경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교과서에 써 있어요. 다 알아. 사실 중도로 옮겼다는 건. 그런데 이 해령왕 때요. 지금 여기에 써 있잖아. 여기. 수도를 어디로 옮겼대? 변경으로 옮겨요. 카이펑으로 옮긴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이때쯤부터 해가지고 몽골이 난리를 치기 시작하거든. 몽골이 이제 슬슬 세력을 확장해 가던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변경 카이펑으로 옮겨요. 그러다가 이제 몽골의 공격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하면서 거의 금나라가 망해갈 무렵에 체주라고 하는 곳으로 수도를 잠깐 옮겨요. 체주에는 거의 2년 딱 있다가 이제 체주 성이 함락이 되면서 금나라가 멸망을 하게 돼요. 그러면 금나라가 멸망할 때는 언제야? 몽골에 누구 때 금나라를 멸망시켜요? 1234년 오고타이 칸 때죠. 우구데이 칸 때에 이제 금나라를 멸망시킨단 말이야.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금나라의 수도 변천 내용도 이만큼이 있는 거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 모극이라는 걸 주지 않았으면 사실 이 문제는 성립하는 문제가 아니죠. 당연하죠, 여러분들.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이거 안 배우잖아. 모극이라는 걸 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거 보고 찾으라고. 그런데 이 지금 중도에서 변경, 카이펑, 체주,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져야 될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닐 수도 있겠다. 다른 더 확실한 힌트를 찾자는 그 태도. 그 다음에 내용을 좀 가져갈게요. 중도에서 변경, 요런 수도 변천 과정이 금나라의 수도가 요렇게 변하기도 했구나라고 하는 걸 왜? 기출됐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이 문제를 써먹을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기출 공부를 여기서 아주 탄탄하게 잘했으면 나중에 도움을 좀 받았을 거예요. 2022학년이나 2023학년도 때. 그 얘기는 그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나라 여진족입니다. 1번 누르하치가 건국하였다 라고 가버리면 안 돼요. 이거 후금이야, 후금. 1616년 후금이에요. 자, 그러니까 1번 아니죠. 자, 2번 남송과 군신관계를 맺었다. 그리고 남송과 강화조약을 맺었다라고 평가원 선택지에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2번 맞죠. 이거 금나라. 자, 3번 거란과 전연의 맹약을 맺었다. 송나라. 이거 변경 카이펑 보고 3번 골랐으면 이 바보 되는 문제예요. 자, 4번 이자성의 군대에 의해서 멸망하였다. 이자성의 난으로 멸망한 나라 1644년에 멸망한 명나라입니다. 자, 5번 호라즘을 정복하고 비단길을 장악하였다. 호라즘 정복 누구죠? 칭기스칸이에요. 칭기스칸. 그리고 몽골 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 선택지는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료를 보고 찾아낼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지.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볼게요. 이거 한번 기억을 해둘 수 있으면 해둬보세요. 자, 11번으로 가볼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2021학년도 수능 마지막 문제 11번. 자, 가가 내년 새로운 궁전에서 신하들의 조하를 받기에 앞서서, 조하는 상제에게 축하의 예를 표하는 거래. 천하의 조서를 내리기를. 이것도 사료 어렵습니다. 사실 2021학년도 수능 사료가 꽤 어려웠어요. 지난날 선제께서는, 선제가 누구야? 앞에 있었던 황제 이런 뜻이에요. 선제께서는 천명을 받아서 화이를 아우르는 군주가 되시어서 강남에다가 수도를 두고 나라의 기초를 다졌대요. 오케이? 외람되게도 이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죠. 대통을 이어받아서 오직 나라가 영원히 이어지길 마음에 품어왔대. 베이징은 실로 도읍지로 삼을 만하대. 상서로운 곳이다. 여기다가 궁궐을 만들었대. 아까 새로운 궁전 만들었다고 했잖아. 궁궐을 만들었대. 그러면 요거 정리 좀 해보자. 선제께서는 강남 지역에다가 수도를 만든 다음에 여기서 건국을 했어요. 근데 지금 나는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길 거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새로운 궁궐을 만들었대요.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찾는 겁니다. 이제 추측하는 거예요. 강남에 수도를 두고 건국을 해서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겼던 나라 누구예요? 이거 명나라입니다. 그럼 이 선제가 누구야? 홍무제 얘기하는 거고요. 건국한 사람. 명나라는 아주 특징적이에요. 강남에다 건국을 했단 말이에요. 수도가 어디였어? 난징이었죠. 그런데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깁니다. 그럼 그게 누구 때예요? 영락제 때죠. 그리고 궁궐 뭐 만들어요? 베이징에 자금성을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과하게 요구하는 거 아니야. 왜? 힌트가 이것밖에 없잖아요. 지금 2021학년 수능 평가원에서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이러한 힌트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명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를 요구한 겁니다. 자, 그러면 명인데 황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누구 물어보는 거야?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영락제 물어보고 있는 거죠. 영락제에 대해서. 그리고 선택지는 쉬워요. 동남아시아 등지로 정화의 함대를 파견하였다. 선택지 쉽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나머지 볼게요. 송첸칸포. 이거 토번 기억해 달라고 했어요. 송첸칸포에게 문성공주를 출가시켰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집 보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할 때 여러분들이 화번공주라고 하는 키워드 같이 가져가 주셔야겠죠. 자, 2번 처음 나온 선택지네요. 두 차례에 걸쳐서 일본 원정을 단행하였다. 누구랑 같이? 고려랑 같이. 이렇게 바로 떠올라 줘야 돼. 어디에? 원나라입니다. 그걸 위해서 정동행성 이런 것도 만들었었죠. 이 원 누구 때냐면 이것도 기억해야 돼. 쿠빌라이 칸 때고요. 사실 요거는 1274, 1281년이라고 하는 연도를 기억해 두면 꽤나 도움을 받을 일이 있어요. 근데 한번 그냥 눈여겨 봐 두세요. 13세기 후반입니다. 13세기 후반. 그리고 하나 더 기억. 이때 원나라 쿠빌라이 칸에게 여몽연합군의 공격을 받았던 일본 정부가 어디예요? 가마쿠라 막부입니다.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오삼계 등이 일으킨 3번의 난을 진압하였다. 이거 청나라 때고 강희제 때입니다. 여러분들 요 얘기는 조금 더 나중에 3단원에서 더 자세하게 하니까 청나라 강희제 정도로만 지금 넘어갈게요. 자, 5번 장거정을 등용하여 몽골과의 강화를 추진하였다. 이거 명나라잖아. 장거정을 등용했고 당시에 북로남해의 상황이 있었으니까 그걸 좀 해결하려고 몽골과의 강화 추진했었잖아요. 명이잖아. 이것도 맞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안 되죠. 황제가 영락제 때잖아요. 자, 장거정을 등용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사실 이거 문제 많이 풀다 보면 외워져요. 교과서에는 안 나오지만 만력제라는 황제 때에 장거정을 등용하거든요. 그리고 이때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도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여러분들 장거정이 등용이 되어서 장거정이 개혁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장거정이 죽어요. 그 후에 10년 후에 임진왜란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하고 가는 거야. 장거정의 개혁은 언제다? 임진왜란 직전이다. 임진왜란 1592년인 거 모르는 친구 없잖아. 그러면 장거정의 개혁은 언제다? 16세기 후반이다. 두 가지로 기억하세요. 장거정의 개혁은 16세기 후반이고 하나 더 임진왜란 직전이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장거정의 개혁이 끝나고 바로 임진왜란이 시작된다. 이런 방식으로 기억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선택지는 이렇게 기억할 거 기억하시고 사료를 읽어내는 방식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022, 2023까지 한 번에 하려고 그랬는데 확실히 단원이 2단원으로 오니까 분량이 많죠. 3시간짜리 강의를 올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수업은 여기서 끊도록 하고요. 2021학년도 거는. 그래서 2022, 2023이 되면 선택지 설명이 조금 줄어들 거니까 그 이후의 이야기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분리해가지고 2022학년도부터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 많았고요. 사실 복습할 거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 있으면 좀 더 기억을 해두고 복습할 거 복습하고 그런 뇌를 가진 상태로 2022, 2023 듣도록 합시다. 오늘 모두 수고 많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